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뒤에 앉아있다가 이 후진교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보고 좀 뭐라 할 것 같은데. Feel uninvited. Left home in West LA. I'm not excited. So uninspired. On my way to play the bay while you're alone. This girl's a wonder. She loves me, yeah. She needs to know I love her. I wonder if we'll make it through this summer. Just wanna touch like back when we were younger. Yeah. Why don't you love me, love me, love me? Touch me, touch me, touch me no more. Why don't you love me, love me, love me? Touch me, touch me, touch me. 자, 특히 DS7의 이 헤드램프는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 녀석이 이제 시속 50km 이하에서는 약 280m 정도 밝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속 50에서 110 사이에서는 330m, 시속 110km 이상으로 주행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370m 이상을 조사하게 됩니다. 밝기는 뭐 대단해요, 진짜로. 또한 이제 하이빔을 쐈을 때, 일명 쌍라이트죠. 하이빔을 쐈을 경우에는 520m까지 밝혀주는 진짜 어마무시한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쁘죠, 되게. 자, 방향지시등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당히 멋있게 들어와요, 그죠? 야, 자, 이 이쁜 텔램프에서도 방향지시등 이렇게 들어옵니다. 와, 진짜 이쁘죠? 저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지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제 DS 오토모빌이라는 브랜드로 또 새롭게 런칭이 돼서 최근에 출시한 DS7 크로스백 차량을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느껴지는 부분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일단 먼저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트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시트가 앉았을 때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나파 가죽은 아니에요. 나파 가죽은 아니고 일반 천연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볼리 등급에는 이제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이 천연 가죽 질감 자체가 뭐 나파 가죽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나파 가죽과 비슷한 부드러운 가죽 질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착자감도 고급스럽고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이드 볼스터가 뭐 조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이드 볼스터가 뭐 큰 것도 아니지만 각도 자체가 좀 각진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시트가 어느 정도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77마력의 40.8토크를 보여주는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푸조의 뭐 3008이나 5008에서 느꼈던 그런 뭐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엔진이 들어갔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엔진 스탑앤고가 이제 작동이 될 때는 상당히 조용하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엔진이 가동이 되는 상태에서 정차했을 때 시트에서는 진동이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서는 약간은 이제 진동이 좀 느껴지지만 시트에서는 확실히 디젤에 대한 진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악셀하고 브레이크가 오르간 페달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페달 같은 경우는 오르간식은 아닌데, 딱 밟았을 때 느낌이요, 내가 진짜 악셀을 밟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가벼운 그런 페달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적당히 소프트하면은 상당히 편안해요. 상당히 편안하고, 그러니까 편안하면서도 내가 이제 악셀을 어느 정도 밟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DS7에 적용된 페달 같은 경우는요, 뒤에 좀 헐거울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도 그렇고 악셀 페달도 그렇고 차량이 작아 보진 않지 않습니까? 디자인적으로 차체가 굉장히 좀 커 보이는 그런 차량인데, 페달감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묵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페달 누르는 느낌이 뭐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서 느낌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땐 느낌이 제동이 밀리지는 않는데 뭔가 약간 브레이크가 좀 헐거운 듯한 느낌을 줘요. 그냥 느낌적으로만. 자, 승차감은 굉장히 편하네요. DS에서 좀 자랑하는 부분이 있죠.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라고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노면을 스캔합니다.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 서스펜션 압력이 좀 조절되면서 최적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력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만족감이 좋습니다. 실제로 약간 느낌이 벤츠 GLE 상당히 비슷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벤츠 GLE에 비해서는 출렁임이 좀 덜합니다. 이 녀석은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유압식 서스펜션이거든요. 유압식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승차감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한 출렁임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하면서 이 출렁임 자체가 좀 적당하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주는 그 느낌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의전 차량으로도 유명한 차량이죠.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타는 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메인 의전 차량은 이 DS7 크로스백을 사용을 하고, 세컨으로는 이제 5008 SUV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국 브랜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의아하죠.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플래그십 세단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DS7 크로스백으로 이제 의전 차량을 사용한다는 게 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인포 시스템 자체는 푸조 차량과 동일합니다. 푸조나 시트로엥 브랜드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DS7 차량을 타게 되면 상당히 뭔가 친숙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승차감은 정말 편하네요. 승차감도 정말 편안하고, 하체의 그런 소음 자체가 상당히 많이 거슬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도로를 이제 주행을 하다가 큰 요철을 만났어도 운전자의 데미지를 거의 주지 않을 만큼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는 대박이에요, 대박. 자, 지금 약간 좀 속도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게 되면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가 않죠. 나쁘지가 않으면서도 타이어 접지력이 막 잃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너링이 뭐 엄청 민첩한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감 있게 돌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롤도 그렇게 막 심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자, 저는 지금 일단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푸조 특유의 디젤 엔진 회전 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 회전 질감 자체는 그대로 똑같이 들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력수가 물론 117마력밖에 안 되지만 토크 자체는 40.8토크, 좀 높은 수치의 토크량이 있기 때문에 뭐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전혀 부족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풍절음도 생각보다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이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 건데, 드라이브 모드 위치 자체는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이 녀석을 주행을 하면서 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제 비상등 위치가 이 버튼들에서 이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죠. 살짝 멀죠. 저는 물론 이제 좀 팔이 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약간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멀게 느껴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등 위치와 드라이브 모드, 이 셀렉터 위치 자체가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은 약간 아쉽게 느껴지지만, 근데 이 버튼 느낌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를 했습니다. 자, 이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RPM을 어느 정도 더 써주면서 약간의 좀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느끼게 해주는데, 푸조 차량도 그렇고 이 DS7도 그렇고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있는 힘을 다 쥐어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컴포트 모드, 일반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는 훨씬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한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 가상의 배기 사운드 자체가 약간 3000rpm이 넘어가면서 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리 자체는 푸조 브랜드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푸조 같은 경우는 2500rpm서부터 이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상당히 좀 스포티하고 진짜 약간 좀 고속능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하지만 DS7에 적용된 사운드 제너레이터 사운드 자체의 느낌은 그렇게 막 귀에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평소 컴포트 모드에서 밟았을 때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뭐 가상의 배기 사운드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사운드 제너레이터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도 뭐 엄청 딱딱해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약간 좀 더 하드해진 느낌은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약간 하드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건 간에 스포츠 모드에서도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이 스티어링 휠 자체는 살짝 좀 더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스포츠 모드 했을 때 차량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물론 뭐 다이나믹하고 뭐 퍼포먼스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스포츠 모드에 대한 감성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 차량은 딱 그건 것 같아요. 디젤이라는 요소만 빼면은 정말 고급스럽고 진짜 나쁘지 않은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 크로스백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진짜 아쉬운 거 하나인 것 같아요. 디젤에 대한 진동, 사운드 자체는 좀 이 차량의 컨셉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감성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해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약간 그런 디젤 엔진 자체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젤 엔진이라는 요소만 빼고 해외에 출시된 뭐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 차량이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국내에서도 상당한 큰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DS 자체가 시트로엥의 서브 브랜드 형식이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서부터 DS 오토모빌이라는 새롭게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PSA 그룹의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후존의 시트로엥과 공유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도 디자인과 인테리어, 그리고 이런 승차감, 또 어떻게 보면 DS만의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과 같은 이런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DS만의 그런 감성들이 개인적으로 만족감은 정말 좋습니다. 만족감은 정말 좋아요. 이 DS7 크로스백 차량을 타면서 느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주행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시각적인 부분들, 여러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DS라는 브랜드 자체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뭐 다른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요소를 넣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차는 프랑스 차야, 그러니까 니네가 다른 나라에서 이 차량을 경험할 거라면은 적어도 프랑스적인 그런 요소, 프랑스적인 예술의 느낌, 감각, 이런 감성들을 이해하고 타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정말 넘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볼드에서 나이트 비전 200만원 상당의 나이트 비전 옵션이 추가된 5,890만원 가격을 보여주는 그런 녀석인데, 뭐 5,890만원 자체가 정말 뭐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이 녀석 실구매가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제가 알기로 약 900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9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면 뭐 4차 후반, 뭐 쥐등록세까지 합치면 뭐 5차 초반대에 구입을 할 수 있는 모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책정이 나쁘지 않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 들어간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뭐 품질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정말. 근데 이제 약간 그거죠. 실제로 이 녀석은 뭐 소위 말해서 람보르기니 우루스보다도 정말 보기 힘든 차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녀석이 출시가 되고 나서 DS7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진짜 실제 판매량도 많이 없고 도로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DS라는 브랜드를 아직까지는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DS7 크로스백을 뭐 구입하라, 사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뭐 전시상에 가서 시승을 한번 해봐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도 있고 이런 차량을 가진 자동차도 있다 라는 걸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만큼 이제 아마 시승기도 많이 없고 컨텐츠도 많이 없는 차량을 제가 타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지금 이 차량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뭐 프랑스의 미술관 있죠. 뭐 프랑스 3대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술관에 가서 영감을 정말 잘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내가 자동차에 크게 관심이 없어도 이 DS7이라는 브랜드, 이 DS7이라는 자동차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뭔가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대통령 의전 차량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DS7 크로스백을 한번 만나보시게 된다면 프랑스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쉬운 건 바로 그거예요. 디젤. 그러니까 물론 이 차량의 디젤 엔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뭐 푸조 브랜드나 시트로엥에 탑재된 디젤 엔진 기술력에 대한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만든 지 오랜 역사를 또 자랑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이 녀석 DS7에도 적용된 디젤 엔진에 대한 완성도도 높습니다. 완성도는 높지만 이 차량과는 좀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DS7 자체 이 브랜드에서 하이브리드 엔진도 수입을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정말
맨날 이런 흔한 차들 말고 나는 좀 패밀리 차량을 선호하면서 정말 희소성 있는 정말 좀 특이한 그런 차량과 브랜드를 좀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DS7 크로스백 차량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푸조, 시트로엔, 뭐 DS, 이 프랑스 브랜드의 다음 컨텐츠는 아무래도 푸조의 2008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에도 2008 차량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프랑스 브랜드 컨텐츠 같은 경우는 푸조 2008이 런칭이 돼서 시승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